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 컨저링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오늘 컨저링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보는 내내 예전 어릴 때 살던 집이 생각이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했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집에 대해 이렇게 글쓰긴 처음이라 뒤죽박죽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있었고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오래전에 꽤나 고급스러웠을 법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텔레비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에 탁자 하나, 작은 방에 침대, 그리고 안방에 화장대 이렇게 있었답니다. 주임 아줌마께서 찝찝하면 버리라고 하셨지만 전부 나무고 고급스럽게 생겨서 그대로 두고 침대만 왠지 찝찝해서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집 첫인상은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라든지 곳곳에 곰팡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주택에다 바닥도 나무고 햇빛이 잘 안 들어 바닥이 썩은 곳도 있었고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신기하게도 벌레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름인데 모기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죠. 처음엔 무섭던다든지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저 마냥 신났었고 그전에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었는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오빠와 내가 잘 방이 생긴 것이 너무 기쁘고 집이 그냥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12살이고 제가 10살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작은 방에 원래 있던 침대는 빼고 작은 침대 2개를 나란히 넣어주셨습니다. 일주일은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나가고 이사간 후 일주일 뒤 오빠 일기엔 수요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손가락으로 벽을 불규칙하게 딱, 딱딱, 딱,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일어났나 싶어서 그냥 자려고 눈을 감고 스르르 잠에 들려고 하던데 갑자기 얼굴이 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그 집이 원래 시원한 편이라 선풍기는 딱히 틀어놓지 않았고 도둑 든다고 창문도 닫고 자고 그랬습니다. 얼굴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마치 박하 같은 걸로 세수한 기분이랄까? 나중엔 팔하고 허리까지 시원했는데 뭔가 갑갑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습니다.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확 깬 저는 서 있었고 창문 앞에서 아빠가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온 집의 불도 다 켜져 있었고요. 오빠는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 있었고 눈을 떴을 때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날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가서 가족들 다 같이 안방에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겁먹을까봐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준 게 있었는데 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오빠 말로는 자다가 일어났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딱딱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서 덥냐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더니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에 얼굴만 빼고 얼굴이 이리저리 이상한 방향으로 돌리다라는 겁니다. 오빠가 너무 놀라서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당겨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 얼굴 보고 이야기하려고 옆으로 와서 제 얼굴을 쳐다보는데 글쎄 제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고 있었답니다. 그게 예쁘게 활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이 좀 과장해서 찢어져라 웃고 있었답니다. 오빠가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 부모님 깨워서 방에 돌아왔을 때는 제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제 어깨를 확 젖혀서 안아주셨고 제가 그때 깼다는데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 제가 심한 몽유병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오빠가 이 내용을 일기에 썼었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해서 지웠다고. 그래서 그 날짜 오빠 일기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몽유병 증세는 다시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일주간은 집에서 그냥 갑자기 쿵 소리가 난다던가 물소리가 난다던가 그런 것밖에 이상한 점은 없었고 우리 가족은 그냥 집이 낡아서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아직 사태의 심각성이라고 해야 하나? 전혀 공포심마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대한 공포심이 처음 생긴 일은 그 일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전? 노을이 질 때쯤이었는데 살던 집이 해가 잘 안 드는 집이라 저녁이 되기 전부터 항상 좀 어둡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가게에서 아직 안 돌아오셨고 오빠는 학원 갔다 친구 집에 놀러 간 날 엄마는 소파에 앉아있고 저는 소파 앞 탁자에 앉아서 엄마가 제 머리를 묶어주시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탁자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엄마, 탁자 밑에서 자꾸 쿵쿵거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는 밑에 층에서 뭘 하는가 보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고 제 머리를 다 묶어놓고 TV를 계속 보는데 한 5분쯤 지나니 제가 또 엄마, 탁자가 자꾸 쿵쿵거린다니까? 하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그러면 그냥 탁자에서 내려와서 소파에 앉으면 되지 않니? 하고 다시 TV를 보셨고요. 근데 그 후 제가 꼼짝도 하지 않고 탁자에 계속 앉아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제가 삐져서 그러나 보다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 팔을 잡으셨는데 저는 대꾸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엄마 발에서는 안 느껴지는 진동이요. 탁자하고 저만 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러고는 순간 엄마가 탁자 밑에 뭔가 있나? 혹시 커다란 짐승이라도 든 것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시고는 탁자 밑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탁자는 낮았고 나무 재질이었습니다. 둥그란 나무 판자를 밑에 네모가 받치고 있는데 탁자 밑에 8cm 정도 공간이 뚫려있는 그런 탁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리를 벌리고 손을 탁자에 댄 채 고개를 숙여서 탁자 밑을 슬쩍 봤는데 검은 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손에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서 악 소리를 지르며 저를 데리고 TV 쪽으로 몸을 피하셨고 천천히 멀리 떨어져서 탁자 밑을 보려고 엎드리셨는데 순간 시커먼 게 확 튀어나와 엄마를 덮쳤다고 합니다. 엄마는 순간 눈을 감고 허공에 팔을 휘저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시다 정신이 빠져서 거실에 저를 두고 기어 안방으로 도망을 가셨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와 저를 챙기고 집에 있던 막대기 같은 걸 집어와서 거실 곳곳을 샅샅이 뒤지셨는데 그 검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형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것을 봤냐고 어디 갔냐고 물으니 제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탁자 밑. 참고로 저는 그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후에 오빠가 오고 아빠가 와서 탁자 밑이랑 집 곳곳을 꼼꼼히 뒤져봤지만 그 검은 물체의 정체는 알 수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틀이 지나고 해가 저물고 깜깜해질 때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번 일은 저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집은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그냥 창고로 쓰기로 한 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식구가 원래 4명이 한 방에 살았던 터라 이사 올 때 짐도 별로 없었고 창고로 쓸 일이 없어서 그 방은 그냥 가족 앨범이라든지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한켠에 조금 있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기 좋은 방이었지만 그 방은 창문이 너무 작아 햇빛이 제일 안 들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오빠와 저는 잘 안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날은 가족끼리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한참 하시다가 잠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옆에서 각자 TV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큰일 보시다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잘못 들으셨는지 뭐라고요? 하고 되물으시고 저는 듣긴 들었는데 제가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 후에 아빠가 아무 말 없자 엄마가 저와 오빠한테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하고 물으셨고 오빠는 대답을 안 하고 제가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고는 여보하고 아빠를 부르셨죠. 그때 마침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빠가 곧 거참 그 방에 생전 안 들어가더니 하시면서 나오셔서 우리한테는 눈길도 안 주시고 화장실 옆 그 방의 문을 쾅 닫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엄마는 멍하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그때 오빠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빠! 아빠! 하고 그 방 쪽으로 뛰어가서 아빠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안에서 잠그셨는지 문은 안 열리고 오빠는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 안은 정적. 엄마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가만히 굳어 계시다가 오빠가 울자 다가가셔서 왜 우니 하고 오빠를 달래며 대신 문을 열려고 하셨는데 역시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당황하신 듯 여보하고 부르시며 문에 귀도 대보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러고 엄마가 한참 아빠를 부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셔서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그대로 앉으시는 겁니다. 아빠는 얼빠진 얼굴로 앉아서 가만히 계시고 엄마는 오빠 안아주고 아빠한테 무슨 일이냐고 왜 그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대답이 없었냐고 물으셨죠. 그때 오빠가 울면서 또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거기 가지 마세요. 이런 말만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답답해 하시면서 도대체 뭐냐며 말을 해야 알지 않겠냐고 아빠한테 화내시고 곧바로 오빠 보고 또 그치라고 혼내셨죠. 그때부터 오빠는 좀 진정이 됐는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자면서 엄마랑 저희 보고 당장 이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엄마도 지난번에 탁자 일도 있고 해서 그러신지 그러자 하시고 우리 가족은 지갑만 챙겨들고 거의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한창 나가는 도중 아빠가 멈춰서더니 잠시 뒤돌아서서 집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오빠한테 혹시 뭘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빠는 뭘 본 건 아니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뭘 들었냐고 물어보셨고 뒤이어 오빠 입에서 나온 말에 우리 가족은 전부 무슨 달리기 경주하듯이 집에서 도망쳐서 찜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빠 이야기로는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그 창고로 쓰는 방에서 오빠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막 웃으면서 아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잠시 후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하고 소리치셨는데 그 말 듣고 오빠는 저희 거실에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입을 떼는데 순간 아무도 없는 왼쪽에서 누가 귓속말로 쉿, 슈가 라고 했답니다. 오빠는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화장실에 나와서 거실 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대로 그 방으로 걸어가는데
그 방에서 계속 우리의 목소리가 아빠 아빠 부르면서 우사댔다는 겁니다. 아빠는 그 일에 대해 그날 딱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빠는 화장실에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면 혼내켜줘야지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간 기억은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밖에서 엄마가 부르고 있고 오빠 울음소리가 났던 거죠. 아빠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에 오빠 목소리가 아빠하고 뒤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그 뒤로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겨우 방을 빠져나와 소파에 앉았는데 그 방에서 계속 애들 소리가 들리고 뭔가에 홀린 것 같이 멍해서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말 한마디를 꺼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입이 떨어졌고 그렇게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날부터 아빠는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가족이 갑자기 이사갈 집도 마땅치 않고 지금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럴 수 없으셨다고. 그렇게 그 뒤로 반년 넘게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쯤 해두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